안녕하세요. 다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문승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첫 번째는 한가람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도 한번 보고 문항별로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번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번 여름방학 한가람고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말고사 분석입니다. 왼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요. 각 문항별로 출제된 단원이 어떻고 점수가 어떠며 난이도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표고요. 오른쪽 표 같은 경우에는요. 각 단원별로 그리고 난이도별로 몇 문제씩 출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을 조금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 두 단원을 한 단원으로 엮어서 조금 단원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용이 조금 구분이 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리해서 문항수를 조사를 하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항별 분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 문항을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핵심 문제에 해당하는 난이도 상 문제라든지 혹은 조금 더 얘기할 것들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이 이제 내신 기출 원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이 원본 문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신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도형의 이동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원본 문제 출처 같은 경우에는 EBS 올림포스 도형의 이동 단원의 고난도 문항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 원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림을 줬는데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림을 안 줬죠. 다만 두 번째 그래도 조금 뭐랄까요? 보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보정이 된 점이 뭐가 있냐면 원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에 주어진 그림을 내가 직접 좌표 평면에 옮겨놔야 한다라는 점이 있겠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두 점 A, B의 좌표를 그냥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찍으면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조금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변형은 사실 큰 변화가 아닌데요. 중요한 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해야 되는 직선이 하나는 X축, 하나는 Y는 X라는 직선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내신에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대칭 이동해야 되는 직선이 첫 번째 X축, 얘는 그대로입니다. 만 두 번째, 원본 문제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됐지만 실제 내신에 출제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Y는 E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야 되었었습니다. 요게 이러한 변화가 중간고사와 조금 구분되는 점인 것 같아요. 중간고사 때 같은 경우에도 EBS 올림포스가 부교재였던 건 그대로니까요. 부교재에서 많이 변형되어 출제된 건 그대로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중간고사 때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꿔봤자 숫자를 바꾼다든지 등의 큰 변화 없이 그러니까 그대로 마치 옮겨진 것 마냥 중간고사는 출제가 됐었는데요. 기말고사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Y는 X가 아닌 Y는 EX라는 직선으로 바뀌면서 대칭 이동의 난이도가 확 올라갔다라는 거죠. 참고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식처럼 우리가 외워서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교과서에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Y는 EX에 대한 대칭 이동은 물론 공식화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교과서적인 이론으로 봤을 때 Y는 EX에 대한 대칭 이동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대칭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요렇게 부교재를 참고해서 문제를 출제하긴 했지만 물론 그대로 출제된 것도 있습니다만 난이도가 조금 상승되어서 출제가 되었구나 라는 거를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가 일단은 EBS 올림포스에는 그래도 조금 꽤 많이 유사한 문제가 없었고 다른 문제집을 찾아본 결과 센 원의 방정식 단원에 있는 문제와 유사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일단은 센 문제로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 문제집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건 똑같고요.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의 자취를 구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풀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인데요. 사실 근데 풀이가 굉장히 길지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유형을 조금 열심히 연습을 한 학생들은 그래도 체감상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객관식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도형의 이동, 특히나 대칭 이동을 활용하는 그러한 문제였는데요. 문제 출처 같은 경우에는 원본 문제가 역시나 EBS 올림포스, 역시나 부교재죠. 올림포스 문제집의 도형의 이동 단원의 고난도 3번 무당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구조를 살펴보시면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원 위에 두 점 PQ가 주어져 있고 두 점 PQ를 이동하는, 그래서 선분 PQ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어져 있는 점을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형 위에 임의의 점을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도형 위에 있는 점을 이동을 할 때에는 도형을 이동하고 그 위에 점이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그러한 뭐랄까요? 조금 주어진 상황과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문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도, 난이도 상문제는 아니었지만 단답형에도 조금 EBS 올림포스 부교재에서 발췌해서 낸 문제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몇 개만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단답형 3번입니다. 단답형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의 원본이 EBS 올림포스 대단한 종합문제 14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원본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원 위에 한 점 P를 A, B라고 설정을 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서 문제의 구조는 완벽하게 동일하고 숫자만 바뀌어서 출제된 그러한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단답형 4번 문제입니다. 단답형 4번 같은 경우에는 원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 출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나 부교재에 해당하는 EBS 올림포스 대단한 종합문제 21번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원의 성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에 해당하겠고요. 다만 문제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교재를 조금 열심히 풀었다면 그래도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 물론 원의 방정식이 조금 달라지기도 했고요. 접하고 있는 위치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단답형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답형 5번 또한 역시나 그 출처가 부교재에 해당하는 EBS 올림포스 원의 방정식 단원의 유형 확인 12번 문제에 이렇게 원본이 있었습니다. 다만 역시나 아까 언급했던 거랑 비슷하게 두 문제가 굉장히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문제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변형돼서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원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P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직선 AB로부터 원 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을 활용해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신에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시면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미리 줌을 통해서 오히려 직선이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는 그러한 문제로 변형돼서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까 언급했던 대로요. 중간고사 때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문장, 숫자만 바꿔서 출제한 문항들이 조금 많았는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대로 출제된 문제도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대로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그대로 차용하되 조금 문제 자체를 바꿔서 출제하는 것들도 꽤 있었구나라는 걸 역시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답형 8번입니다. 단답형 8번 같은 경우에는 EBS 올림포스 안에서는 조금 유사 문항을 찾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본 결과 1등급 수학의 원의 방정식 59번 문제와 유사 문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내신 기출 출제되었던 실제 기말고사 문제를 살펴보시면 물론 원의 넓이를 2등분하기도 하지만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문제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원본 문제에 해당하는 유사문항 59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PQ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답형에서 가장 어려웠던 마지막 문제죠. 가장 어려웠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때 저 직선이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났다면 난이도가 중으로 확 내려가요. 그런데 지금 한 꼭지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변의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직선이 되기 때문에 그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아이디어를 해결을 해 나갈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느꼈던 그러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문항 구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면 객관식 문제, 선택형,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16문제가, 단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8문제가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원별 문항 구성, 난이도별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난이도 하 같은 경우에는 8문제, 중 같은 경우에는 12문제, 상 같은 경우에는 4문제가 출제가 되어 중간고사와 조금은 유사한 문항 밸런스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첫 번째, 선택형에 비해서 단답형의 배점이 조금은 높은 편입니다. 여기 위에 제일 윗줄에 적혀 있는 거 참고해 보시면요. 선택형은 16문제 60점이니까 평균적으로 4점이 조금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만 단답형 8문제 같은 경우에는 40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점 정도에 해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단답형 문제가 평균적으로 조금 더 배점이 크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또한 실제로 단답형 가장 어려운 문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6.8점이라는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식이 평균적으로 4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1.7배 정도에 해당하겠죠. 단답형에 꽤나 많은 점수가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간고사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부교재, EBS 올림포스가 많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세 번째에 적어놓은 것처럼,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요. 부교재 문제들이 조금 의미 있게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 있게는 제가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고스란히 차용을 하되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바꾸어서 출제가 되었다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중간고사 때처럼 단순하게 그냥 EBS 올림포스를 그냥 암기하는 식으로 풀기만 한 학생들은 아마 고득점을 받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평가도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고난도 문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들 있죠. 그러한 고난도 문제들을 제외해 놓고는 사실 필수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전부 다 보여드리는 않았지만요. 난이도 상 문제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난이도 중과 하의 문제가 남을 텐데 그 문제들 또한 뭐 난해하거나 계산이 어렵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필수 유형들로만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만약에 당장 빠른 성적 향상을 이루어내고 싶다면 물론 EBS 올림포스를 열심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필수 유형들에 대해서 탄탄하게 실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말고사 분석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여름방학 동안 이제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여름방학이 다가오잖아요. 여름방학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실 되게 학습 전략은 많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 진짜 가장 중요한, 물론 조금 전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만 4가지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제 방학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을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이제 그 시간을 번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될 게 시간이 많다라는 이유로 와 시간 되게 많네 하고 어영부영 보내게 되면요. 이 방학을 그냥 흘러가듯이 정신 차렸을 때는 방학이 다 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많은 시간을 적절히 잘 활용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계획을 짜는 것이다 라는 거를 꼭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적절한 선행을 병행을 하는 것일 텐데요. 일단 당연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 다음 학기 내신에 해당하는 수학화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위에 1번에서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여름방학 기존 학기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아요. 따라서 단순하게 수학화 공부만을 하기에는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수학하 공부뿐만이 아니라 못해도 수학 1, 많으면 수학 2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방학을 조금 효율 있게 보낼 수 있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는 거예요. 너무나 일단 수학에서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는 거는. 특히나 근데 이번 수학하에서는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학하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합, 명제, 함수, 그리고 경우의 수니까요. 따라서 이 개념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어야지만 조금 더 내용을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풍부하게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학 때 수학을 공부해 나갈 때는 기존 다른 학기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많은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학하를 여러 번 되게 반복해서 공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을 탄탄하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저의 대답은 제 대답은 한결같아요. 네, 굉장히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질문 두 가지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우리 아이한테 얘야, 예를 들어서 이름을 뭐라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승환이라고 해볼까요? 승환아, 너는 혹시 집합의 정의가 뭐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집합의 정의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합니다. 집합이 아니라 명제의 정의가 뭐니? 라고 한번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승환아, 명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대답을 되게 잘할 거예요. 명제는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에요. 라고 대답을 잘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조건은 뭐야?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열의 9은 대답을 못할 겁니다. 근데 사실 명제와 함께 배우는 이제 정의에 해당하거든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명제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명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조건에 대해서는 되게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 조건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은 그래도 개념을 어느 정도 아는 학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대답을 못할 거예요. 지금 이 예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아이들이 되게 여러 번 공부를 반복해서 했겠지만 사실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한 경험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에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개념을 탄탄하게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충분한 양의 문제풀이인데요. 제가 이 여름방학 학습 전략에 오기 전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가람고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문제를 제외해놓고는 필수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필수 유형들의 문제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필수 유형들을 충분히 연습하는 방법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게 충분한 양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1번 혹은 2번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여름방학이라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역시나 충분한 양의 문제를 풀어감을 통해서 필수 유형들을 조금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우리 한가람고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수업에 대해서 가볍게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수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여기 위쪽에 아마 링크가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어떤 수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정규반에 대해서 먼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반 고1 한가람고반 같은 경우에는 7월 13일 목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 영상 촬영하는 게 12일 수요일이거든요. 내일 개강을 합니다. 네, 내일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반에 입반을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일 등원할 때 꼭 본인 수학 시험지를 챙겨서 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날에는 제가 수학 성적을 보고 제가 이제 상담을 조금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입반을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내신 시험지를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1 한가람고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하는 요일과 시간이 목요일은 6시부터 10시까지고요.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학하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개념을 굉장히 탄탄하게 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업은 개념에 대한 설명이 50% 정도, 그다음 문제풀이가 5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재는 자체 교재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네 번째 과제 같은 경우에는 교재 복습, 자체 교재로 수업을 했으니까요. 그 교재를 마무리 짓는 것과 개별 시중 문제집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별 시중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1대1로 개별 상담을 다 진행을 해서 문제집을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들마다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황 혹은 문제 푸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 상담을 조금 진행을 해서 그 상담 내용에 맞게 조금 선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로 클리닉이 있는데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은 토요일 1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한 시간에 최소 3시간 이상 클리닉을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위쪽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목요일과 일요일 수업이잖아요. 근데 목요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고1 스카이반과 합반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특강 안내가 되겠습니다. 특강 같은 경우에는 수학 1 실력 특강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수학 1 실력 특강 같은 경우에는요, 7월 21일 금요일부터 개강을 할 예정이고 11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업 요일과 시간은 요일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시간은 동일하게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수업 대상은 수학 1을 1회 이상 학습한 고1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한가람고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특강은 아니고요. 오픈되어 있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교재는 자체 교재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과제는 교재 복습과 이번에는 문제집보다는 제가 개인별로 복습할 수 있는 워크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클리닉이 있는데요. 특강만 수강하는 학생들도 희망자에 한해서 정규반과 동일하게 클리닉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역시나 자세한 내용은 아까 언급드렸던 위쪽 링크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이 내용 잘 참고하셔서 알찬 방학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